이제 말아요. 실성했어. 어디에요? 이거 아니에요? 수학이잖아. 이거 문제 아까 말았지? 어? 내용 다 나갔지? 친구 나갈게 그냥. 남의 돈이 안 했어? 다 했을걸? 여름에 평균 했을걸? 내용은 다 했을걸? 문제 푸다 그냥 말았을걸? 문제 나중에 왜 오늘 다 이래? 시험지에 꺼내기만 해봐. 다 줄일 거야. 이제 갖고 입시만 남았으니까. 좋아. 근데 2학기는 있잖아요. 2학기 기말 있잖아요. 기말이지, 바보야. 중간보다는 기말이잖아. 기말, 중간 아니고 기말을 보잖아. 아니, 내 앞에, 너희 강의야? 수영이야? 너도 수영이야? 수영이야. 얘 나이씨. 내가. 니네 케어하느라고 힘들다. 수미야, 왜? 수미가 이제 좀 조용조용 해야지. 승려요? 승려? 승용? 승려? 이게 승려가 승용이 오늘 영어 때문에 늦게 온대. 별로는 아니고. 승용이 보고 싶어서 승용 하는 거야? 먹는 숙면. 에이, 승용. 쌤, 저 내일 화장실인데요. 화장. 태훈 다 오셨대. 화장. 저 화장장이다. 인천 화장장 가겠다고? 아니, 이게. 너 과학 안 가고 싶어? 저 안 가고 싶어요. 화장장 가고 싶은 거야? 저는 가고 싶지 않아요. 신기할 거야, 지금 친구. 이런 제 양념. 그런 자, 오늘은 뉴턴의 운동 법칙들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내용 다 했잖아. 안 했는데. 이제 니네도 안 풀어왔잖아. 다음 시간까지 숙제 줄게. 어머 아니에요. 저못 풀어요. 전 미리 말했습니다. 저 못 풀어요. 오늘 숙제가 있는 선생님 다 첨삭해 줄까? 네? 천천히요. 아니 그러면 선생님이 이 주변에다가 물리 수업 30명 정도 만들 수 있는데 중3 뭐야? 첨삭해 줘. 뭐야? 제 숙제 풀고 쌤이 천천 드리려고요. 어디? 얘 풀해주시면 되죠. 싹싹 풀해주시면 돼요. 니네 실력이 안 돼. 자, 수능운동 법칙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턴의 운동 법칙. 뉴턴의 운동 법칙은 세 가지 법칙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어떤 법칙이 있지? 뉴턴의 운동 제1법칙이 있지. 뉴턴의 운동 제1법칙을 무슨 법칙이라고 부르지? 단선 법칙이라고 부르지. 자, 단선 법칙의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물체에 작용하는 발자 힘이 0일 때 물체가 자신의
유지하려는 성질이야. 자, 유지하려고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관성법칙이라고 해. 즉, 정지한 물체는 계속해서 정지해 있고 일정한 속도로 운동하던 물체는 계속 일정한 속도로 운동하려는 성질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이거를 제1법칙이라고 해요. 오케이? 자, 이번에는 제2법칙이 있죠. 제1법칙은 무슨 법칙이라고 부르지? 가속도 법칙이라고 부르고 있지. 가속도 법칙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 가속도 법칙이라고 할 때 얘네들은 이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물체의 가속도. 물체의 가속도는 힘의 크기에 비례. 물체의 질량에 반비례한다라고 얘기해요. 자, 즉 물체의 힘을 많이 주면 물체는 속도 변화가 더 심하게 일어나고 힘을 조금 주면 속도 변화가 조금 일어나며 질량이 큰 물체에게 같은 힘을 주게 되면 운동의 변화가 작게 일어나고 속도 변화가 작게 일어나고 질량이 작은 물체에게 힘이 작용해 속도 변화가 크게 일어난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어. 그래서 이런 식을 쓸 수가 있었어요. F라고 하는 값은 MA라는 식이라고 합니다. 이게 운동 제2법칙에 관한 식이야. 오케이? 이것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를 굉장히 많습니다. F는 뭐라고? MA. 미국은 아직도 경시대를 활성화시켜서 잘 보고 있거든. 우리나라 이제 경시대 거의 다 없어졌는데 미국의 고등학생들 경시대회 이름이 FMA라는 시험이 있어. 이게 고등학교 경시대 문제야. 수준은 우리나라 중학교 물리대회 문제하고 비슷해. 왜 F는 MA냐? 이게 FMA 시험이라는 게 이래서 FMA 시험. 신기하지.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법칙입니다. 자, 이번에는 제3법칙. 제3법칙은 부제목이 뭐야? 작용, 반작용 법칙. 이런 법칙이에요. A가 B에 힘을 작용하면 B도 A에게 힘을 작용합니다. 그래서 F는 FAB라는 값은 마이너스 FBA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게 제3법칙 작용, 반작용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세부적인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이야기들을 살펴볼게요. 먼저 관성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관성은 영어 이름이 이너셜. 이너셜이라고 부르죠. 자, 그러면 이 관성이라는 성질은 어떤 성질이 물체가 자신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는 성질이에요. 이와 같은 성질을 뭐라고 부른다? 관성이라고 부른다. 자, 내가 버스
버스를 타고 갈 거야. 버스에 탔어. 손잡이도 먹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갑자기 버스가 출발합니다. 나는 지면에 대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지? 정지해 있으려고 해. 하지만 버스가 가버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버스를 기준으로 볼 때 나는 어떻게 되지? 몸이 뒤로 쏠리겠지. 진행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쏠리게 되는데 한편 내가 버스 타고 가고 있었어. 근데 버스가 갑자기 가다가 멈추는 거야. 난 지면에 대해서 계속 가려고 하거든. 근데 버스가 서버렸네. 그럼 난 버스에 대해서 어떻게? 몸이 앞으로 쏠리는 현상이 일어나지.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런 경우도 있어. 내가 버스를 타고 갔는데 버스가 커브를 도네. 난 버스를 잡고 있진 않았어. 자, 원동하는 물체는 항상 운동 방향이 어디를 향하지? 운동하는 물체는 운동 방향이 어디를 향할까? 운동 방향이 어디를 향하지? 직선. 쭉 그게 뭐야? 원에 대한 접선 방향으로 나타나는 쭉이 아니고 접선 방향이야. 네. 접선 방향으로 나타나려고 한다. 근데 나는 접선 방향으로 쭉 가려고 하는데 버스가 자꾸 안쪽으로 도네. 그럼 나는 버스에서 볼 때 어느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 생각하지? 원의 중심에서 멀어지는 방향 몸이 쏠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버스에서 볼 때. 나는 가면 반드시 가려고 해. 이렇게 바깥으로 쏠리는 힘을 뭐라고 하게? 신경. 원심력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누가 당겨 안 당겨? 안 당겨. 느끼는 힘이야. 그래서 이런 형태로 관성 때문에 느끼는 힘을 뒤쪽에 관성력이라고 배우게 돼. 그래서 이와 같은 원심력도 일종의 관성력이다 라는 사실이야.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써줄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관성의 종류는 크게 어떻게 두 가지 종류의 관성으로 나눠줄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정지 상태를 유지하는 관성이 있습니다. 자, 이런 관성을 정지 관성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관성이 정지 관성인데 정지 관성의 예는 어떤 게 있나요? 실제 공부하기 시간 많이 지나는 사람이지. 목이 아파서. 여름 되면 모기가 원래 아파. 아니, 요 뒷목이. 에피필라토 있지. 뒷목이 아파요. 저희 벌레 그다음에 물렸어요. 엑상도 머리가 있지. 아니에요. 벌레한테 물렸어요. 이상한 벌레한테. 벌레가 너 얼마나 미웠으면 깨물었겠니? 저기 아니. 여기 뒷목 여기 머리랑 기어지는 부분이 아파요. 아파요. 진짜 아파요. 확수도 다. 왜 이래? 몰라요. 사춘기. 사춘기는 이미 진작에 지나갔어. 맞아. 지금 사춘기. 아직 아닌데? 아니 나는 나는 초일 때 싫었어. 고2 돼야지 사춘기가 되고 고2는 돼야지 사춘기가 되고. 자, 그러면 이 정기관성의 대표적인 예. 여기다 막내 동생 같지. 완벽 이제 건드리지 마세요. 자, 그러면 정기관성의 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좀 전에 언급했던 아이들 버스가 급 출발을 합니다. 자, 버스가 급 출발하면 몸이 어떻게 되지? 뒤로. 뒤로 쏠린다. 자, 또 정기관성의 예로 어떤 게 있니? 담요의 먼지 풀기. 담요를 빨래줄에 넣어놓고 막대기로 때리지. 그지? 막대기에 맞은 담요는 풀럭거리고 먼지는 제자리에 쓰려 하다 보니까 얘네들 어때? 관성이라는 소리로 먼지와 담요를 분리시켜 줄 수가 있다.
자, 세 번째 또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거기에 카드를 놓고 그렇지, 컵 안에 동전 빠뜨리기. 뭔 소리예요? 쇼. 누가가 읽어봐. 컵 위에 카드를 놓고요. 동전을 놓고 카드를 쳐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지? 동전이 똥 하고 떨어지지. 컵 안에, 그지? 튕겨요. 어? 왜 튕기냐고? 네. 보여줘. 컵 안에 동전 빠뜨리고. 카드만 빠지고 동전은 그냥 그렇지. 안에 떨어져. 이거 식탁보 빼는 아니야, 그렇지, 그거 식탁보 말하는데 그거 카드를 빼는 거 아니야? 카드를 빼는 카드가 게 식탁보에 작은 들어가면 거 없잖아. 없잖아요. 진짜 너무 웃기다 이상. 뭐 이런 애가 다 있나? 이해됐어. 아니야? 이해 안 될지 당연히. 카드 빼잖아. 소미가 이해하면은 내 손에 장지지. 동전이랑 컵은 그대로고 카드만 움직여. 여기 동전. 자, 네. 카드 놓고 그 밑에 컵을 놨어. 카드를 세게 퉁 튕겨. 그럼 동전은 제자리에 있으려 하지. 네. 그래서 똥 떨어져. 그거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거 말한 거. 네네네네. 완벽. 아, 제가 이해했으니까 장난에 장난. 사네 진짜. 진짜 과거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들어가는 것도 중요해. 근데 가서 열심히 해가고 성적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해. 네. 요즘 속 터지는 선배들이 많아가지고 공부들을 안 해. 왜요? 왜요? 하기 싫어서. 내가 어떻게 알아? 뭐, 처음에 안 가다 어려움이 있을 거 아니야? 어려움이 있으면 열심히 노력해서 극복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극복을 안 해. 그리고 어려워만 하는 거야. 근데 그게 점점 쌓이면 어때? 과거 생활이 재미없지. 진짜 우울해지는 거야.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그런 원천적인 원인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뭐라고요? 밝게 살지 말고 열심히 해야지. 밝게 살면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아니 밝게 사는 친구들이 항상 밝기만 하지 실속이 없더라고. 열심히 하는데 선생님 열심히 해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거야, 소미야. 이제 할 거예요. 옛날에 이런 아이가 있어. 이성가고 얘가 20기인가 21기인가 하는 친구가 있는데 참고로 지금 29기야. 얘는 선생님이 과거 간다고 내가 하길래 걔는 뭐 선행도 하나도 안 돼 있고 수학도 하다못해 A급 수학도 안 풀었을 정도로 중학교 가서만 철저하게 했단 말이야. 내신은 좋아. 학교에 1등이를 하니까. 그래갖고 과거로 가게 때 갑자기 학교에서 선생님이 추천을 했나 봐. 내가 가지 말라 그랬어. 그 친구 이름이 가영이라는 친구인데 가영아 너는 갖고 가면 안 돼. 가서 너 굉장히 후회할 거야. 하지 마. 엄마도 막 내가 전화해서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기억이 가더라고. 갔으니까 어떻게 속은 해줬지. 해주는데 이해를 못해. 왜 못하냐면 그때 당시에는 갖고 입학하자마자 대학문의를 해야 돼. 대학문의 해야 되는데 미분 조건 막수는 다 해야 되거든.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니까 이거 너무 어려워하는 거야. 이게 쌓였어. 선생님이 그 친구 2학년 때까지 가르친 것 같은데 성적이 오를 수가 없어. 왜? 이 친구는 엄두가 안 나는 거야. 아예. 그리고 3년 다녔는데 3년 내리 그냥 손 놓고 있더라고. 나 겨우겨우 아주대봤지. 너무 아깝잖아. 걔 친구들은 서울대 연고대 갔는데. 그러니까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가갖고. 그냥 어영부영 하다가 진짜 후회할 일이 생겨. 어떤 스타일의 애들이 바꿔서 성공하냐면 예원이 같은 스타일. 저같은 트라이를 할 수 있어요. 진짜 근데 저 만약에 합격하면 어떡하실 거예요? 합격이 아니고 합격하고 너 서울대 가면 처음에 얘기하실래요? 서울대 가면 선생님이 서울대는 남자친구 소개해준다. 서울대는
남자친구가 싫어하죠 그러면. 선생님 내가 나이트 욕을 먹는 한이 있어도 시킨다. 선생님 나이트 어? 어떻게 알았어? 선생님 친구 중에 빡친다. 선생님 나이트면 진짜 아무튼 되게 안 얼마 잘해요. 전에 이득이 없어. 걔네 친한 애들이 모여가 사진 찍어가지고 그냥 친구들 단톡에 올려놨더라고. 누군가 했더니 60대 할아버지가 있는 거야. 이게 누구야? 보니까 걔야. 자, 그 친구가 잠깐 비유가 설명하고 왔어. 자, 근데 이원이 같은 스타일 애들이 진짜 잘해. 왜냐하면 진짜 노력 열심히 하잖아. 내가 봐도 눈에 보이잖아. 그치? 준서야, 그치? 노력하는 거 보이지? 소미는 먹는 게 뭐야? 애들 눈에 안 보이게 열심히 노력하는 스타일. 눈에 보이게 해야 돼. 왜요? 눈에 안 보이는 건 너 집에 가서 혼자 남들 잘 때 1시간, 2시간 하고 잔다는 얘기야? 학교에도. 학교에도 눈에 안 보이게? 너 투명인간이야? 친구들이 투명치고 노는구나. 진짜 학교에서는 진짜 열심히 하죠. 제발 그러니까. 그러면 진짜 열심히 해야 돼. 너 입으로만 열심히 하잖아. 속상하게 소미야. 하고 있는데? 아니, 그 그냥 정도, 안 보이게. 그 정도가 아니야. 눈에 띄게 잘해야 돼. 그지? 열심히. 아, 네. 진짜. 네. 진짜 열심히 해야 돼. 예. 갖고 가는 건 진짜 중요하지만 가서 잘하는 게 더 중요하다. 가서 열심히 하기 싫으면 아예 가지 말라는 얘기야. 진짜 말까요? 왜 이래? 가면은 후회할 가능성이 높아. 진짜 말까? 너 수학 공부하는 거 수학 재밌어? 수학은 재밌어요. 과학은 재밌어요. 원래 과학은 그럼 재밌었거든요. 수학 공부해야지. 수학과 어딨어요? 어? 수학과가 어딨어요? 인천 수학도 있어. 있잖아요. 과학 공부하면 안 돼. 자, 그러면 친구들하고 화장이나 한다고 시간이나 자, 그 밖의 것들로 자 어떤 것들이 자 정지관성의 예가 될 수 있나요? 자, 정지 상태를 유지하는 것들 또 굉장히 많아. 이거 비슷한 예로 아까 얘기한 식탁 꼭대기. 그 다음에 또 젠가 같은 거 나온 토막을 짠뜩 세워놓고 밑에 걸 망치나 뭘로 깡깡깡 때리면 위에 거 두 자리로 툭툭 떨어져.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지? 두루마기 휴지. 한 손으로 끊으려고 하고 땡기면 어때? 딱딱 끊겨버리지. 그것도 정지관성이나 얘가 돼. 자, 그 밖에 것들은 어떤 게 있어? 지진계가 있대. 지진계는 어떻게 구성이 돼 있을까? 펜이랑 종이. 그러니까 지진계는요 어디에 설치해야 돼? 땅. 네. 자, 토양의 수직 분포를 한번 얘기해보자. 토양의 수직 분포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맨 밑에 어. 기반함. 이거나 기반. 맞아. 맞잖아. 아니 이렇게 해서. 마인크래프트. 아 진짜. 잼민이야? 공준이 하는데. 아 뭐라고? 뭐라고 했어? 마인크래프트에 게임, 기반함이 게임. 나온대요. 마이크로 마인크래프트 게임이에요 게임. 게임에 나와. 신세 아니야? 그 아니야? 그 다음에 쫓던 데. 이거는 이런 거 그대로 까먹었는데 메갈. 중요한 거 메갈. 두 번째 거에 자. 애들이 놓아가지고 기반함 위에 있는 게 뭐야? 돌이. 조그마한 돌, 자갈, 모래 근데 그거 뭐라고 쌓아서. 부르냐고. 몰라요. 사. 3층 3층이라고. 뭐라고 부르지? 뭐니? 비슷했어. 3층 4층 철자랑 비슷했어. 4층. 암방? 4층. 삼엽충? 암사층 첫 글자가 비슷했다니까. 되게 얘기해. 얘들아 모르면 어떡해 나도 잘 알아야지 얘들아. 뭐가 있지? 뭐가 있니? 사전충. 오질물. 예? 오질물. 모질물 그 다음에 몰라요. 알려주세요. 나이가 먹을수록 더 점점점 잘하는 층이 있어. 머리카락 안 빠지네. 주름.
사물 쉼터. 표표 아니 그 위에 층이 뭐지? 심표층 부표층. 심 뭐야? 부식토가 있는 층을 뭐라고 해? 부식부층. 심 네? 아니, 부식이요? 표토라고 하지. 에 그러면 토양의 생성 순서 얘기해. 생선송서 기관함 있고 풍화돼가지고 자그마한 돌되고 그게 또 이게 달려가지고 무슨 층이냐? 유기물이랑 애들이랑 있다가 무슨 층이냐고. 무슨 층이냐고. 몰라요. 아까 얘기해줬잖아. 토토층 뭐예요? 부식층? 부토층? 예원이가 해. 왜? 토양의 생성 순서. 모르겠어요. 유기물 육사층. 유기물 내려가서 비 유기층. 내가 토양의 생성 순서. 모르니? 큰일 났다. 모르니? 기반화, 노즐물, 표토, 쉼토 이런 거 갖고 2단계에 면접에서 물어봐. 교과 과정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름방학을 맞이하게 됐는데 말이야, 이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1학년, 2학년 과학 참고서 3학년까지 해서 그 맨 뒤에 내용 정리만이라도 뽑아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2단계 때 질문을, 교과 질문을 무지만히 해. 2단계 때 주로 질문하는 거는 첫 번째, 자기소개서를 이제 좀 있으면 쓰기 시작할 거야. 학원에서 모여가서 쓰기 시작할 텐데, 자기소개서 내용 검증. 와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 생기부에 써준 세특들 있지. 네. 선생님들이 써준 세특을 확인하는 과정. 그 과정에서 교과 질문이 많이 나와.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예 교과 과정. 근데 어떤 친구들은 이 세 가지를 다 물어봅니다. 네. 조금씩. 근데 어떤 친구들은 자소서만 건네 물어보는 친구가 있어. 보통은 한 달 동안 2단계 시험을 보거든. 네? 방문 면접해갖고 한 달 동안 소집 면접할 때 한 달 동안에 시험을 보다 보니까 같은 선생님들이 본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지루해지니까 생기부 보다 자소서 보다 보면 다 그게 그거야. 그럼 자소서 쪽에서 생기부로 또 넘어가서 생기부 위주로 질문하는 아이들 있고, 자소서가 좀 별거리가 없으면 생기부 위주로 막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고, 어떤 친구들은 교과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이해? 그래서 자, 첫 번째 단계 이제 좀 있으면 8월 되면은 8월 되면은 자소서 써야 돼. 자기 1학년, 2학년 동안에 어떤 3학년 1학기 때 했던 수학과 활동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정리해놓고 뭘 써야 되겠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두고 글자 수까지 맞춰야 된다 나중에. 그 다음에 두 번째, 꼭 해야 되는 거, 반드시 해야 되는 거,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까지 교과 과정들을 다 내용을 완벽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아마 나중에 학원에서 보여줄지 모르겠는데, 선배들 중에 굉장히 잘했던 선배들 영상 같은 거 보면은 와, 진짜 기가 막히게 대답 잘하는 선배들 많아. 잘 나와야 돼. 그것들을 다 공부해서 정리를 해놔야 돼. 꼭 나중에 임박해서 하지 마. 욕밖에 안 먹어. 확실하게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진계 부족해서 볼게요. 자, 여기에 무거운 출매다라는 기록지가 있고 지지대와 받침대가 있단 말이에요. 이 받침대를 기관함에 묶거나 표태에다는 설치 못해. 크기 다 부스러지니까 제대로 된 진동을 보여줄 수 없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기록된 상태에서, 이렇게 장치된 상태에서 땅이 좌우로 움직여. 기관함이 좌우로 움직이면 받침대도 좌우로 흔들리겠지. 네. 지지대도 좌우로 흔들리지. 기록지도 좌우로 흔들려. 누구만 안 흔들려? 추만 안 흔들려. 얘는 관성이라는 성질 때문에 안 흔들리게 되는데, 그럼 얘는 가만히 있고 종이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종이 위에 뭐가 남는 거지? 지진의 기록이 남게 되는 거지. 이해합니까? 이것도 관성의 예가 됩니다.
오케이. 또 수직하게 매달아놓고 위아래로 진동하게 용철 장치를 이용해서 해놓을 수도 있어요. 자, 한편. 자, 이런 경우가 있다. 천장이 있어요. 천장에 실에 줄을 매달아 놓고요. 아래쪽에 또 실을 매달아 놨어요. 똑같은 실과 똑같은 줄을 이용해서 똑같이 매달아 놨어요. 얘는 갑자기 세게 나. 얘는 천천히 나. 알아갈게요. 네. 네. 이때 끊어지는 줄이 달라. 앞의 경우는 어떤 줄이 끊어질까? 밑줄, 아랫줄? 밑줄, 아랫줄. 아랫줄이라고 생각하세요. 윗줄. 밑줄. 자, 아랫줄. 아, 자, 그럼 천천히 당겼을 때도 어느 줄이 당겨지지? 윗줄. 밑줄, 윗줄? 아랫줄. 윗줄.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얘는 투비 언어 선생님이 일부러 그랬는데 그 수가 넘어가지. 뭐 했을 때고 했더니 계속 똑같이 실제로 이렇게 이야기해 2단계 면접에서 선생님이 대답을 했지. 그러면은 박교 선생님 중에 실제 그런 선생님 계셨어? 그게 맞아? 정말로 재작년 면접 볼 때 그런 선생님 계셨어? 그게 맞아? 맞아요. 그러면 결정장애 있는 친구들 있지. 아, 아니 잠깐만 시간 주십시오. 이겁니다. 수가 넘어가는 친구들도 있어. 그래서 실제 그런 행동들 선생님들이 하신다. 그런 행동들 하시니까 잘 극복해야 돼. 쌤. 면접 때 들면 어떻게 해요? 아니, 너 같은 사람 안 뽑아주지. 너 그냥 방탈이야. 집에 가서 자고라 하고 안 뽑아줘. 갖고 입시 계절을 왔군요. 자, 이번에는 운동 관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이제 선생님들한테 엄청나게 깨질 텐데 면접 보면 쌤, 울어도 돼요? 선생님들 막 진짜 너네들 막 지랄할 거야. 쌤, 실험 3개 정돈해서 시켜줘요. 실험 같은 거 해야 하잖아요. 너 혼자 해. 혼자 해야지. 혼자 해야지. 실험 무슨 실험을 해? 원서 쓰려면 실험 같은 거 써놔야 너 되잖아. 혼자 해야지. 그거는 멍청한 녀석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 과정까지 이미 했었어야 돼. 선생님이 너 얘기했잖아. 과학활동, 수학활동 해갖고 포트폴리오 만들어 놓으라고. 너 1학년 때부터 들었던 소리야. 한 활동 있어 없어? 나 1학년 안 했는데? 나도 안 해. 나 4학년 때만 했을걸? 자기 생기부를 미리 확인해봐. 세특에다 뭐 한 활동이 있을 거야. 과학 동아리. 첫 번째, 과학 동아리나 수학 동아리에서 활동들 있지. 보고서 같은 거 썼다던가 이런 것들 있지. 네. 이런 것들을 주제를 인천과학고 쓰게 되는 경우에는 수학 3가지 활동, 과학 3가지 활동. 진상 진과학 쓰는 경우에는 과학 2가지 활동, 수학 2가지 활동만 세 쓰게 가지로 되거든. 바뀌었어요. 세 가지로 바뀌었어요. 진상도 3개로 다 바뀌었어? 바뀌었어요. 그랬어? 다 썼는데 제가 바뀌었어요. 쌤, 저 2,000원 먹었어요. 2,000원 먹었어요. 인천으로 바꿨다고? 왜안 뽑아주고 기수 안 뽑아주고 안 뽑아줄 것 같아. 안 뽑아주고 기수 안 뽑아. 진짜. 진과학도 뭐 3개로 네, 바꿨어? 바뀌었어요. 그럼 3가지 공식을 다 미리 준비해. 그리고 글쓰기 연습담아 조금씩 써놔. 쌤, 그 책에 제가 계속 워드 타이핑 해가지고 계속 써놓은 다음에 어때? 미리 준비해. 그리고 아버지 노트북을 2달 동안 빌려. 빌려야 돼. 왜? 들고 다니면서 계속 수정해야 되니까. 아빠한테 노트북 빌려. 아빠 내가 나중에 훌륭한 과학자가 돼갖고 아빠 노트북 하나 사드릴게요. 그러고 빌리란 말이야. 자, 그래서 운동 관성을 한번 보자.
비싼 거 사지 마. 요즘 진짜 쓸만한 거 100만 원 미만 거의 다 사더라. 게임할 거 아니야. 뭐라고? 아니에요. 야 옛날에는 200만 원도 넘었는데 삼성 LG 거 다 비싸잖아. 그리고 쓸만한 게 요즘 델 거. 델. DELL. 그다음에 아수스. 아수스. 에이수스. 에이서. 다 중국 거든요. 대박 같아. 그다음에 MSI라고 그것도 대박 거. 걔네들이 저가형이 많아. 사양은 이과이 높은데 LG하고 LG나 삼성 거하고 사양 비교하면은 거의 비슷한 사양의 가격이 거의 2배 정도가. 쓸만하니까. 자 그러면 운동 관성에 어차피 과학과 필요하니까 과학과 필요해요. 요즘 많이 쓰는 게 선배들 보면 다 삼성 거 많이 쓰더라고. 삼성 노트 저 비잖아. 뒤로 거기다 필기하고 다 빠졌어. 제스펜 같은. 뭐? 컴퓨터도 되고 컴퓨터도 되고 필기도 되잖아요. 필기밖에 안 되면 태블릿. 자 그래서 운동 관성의 예를 들어서 운동 관성은 운동 상태를 유지하는 관성이에요. 유지하려는 관성을 운동 관성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떤 예가 있을까? 버스가 급정거를 합니다. 급정거하면 몸이 쏠려요. 어디로 쏠려? 앞으로 쏠려. 몸이 앞으로 쏠려. 자, 또 어떤 얘기가 있냐? 달리던 사람이 돌불에 걸려요. 나는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다리가 못 가잖아. 그럼 걸려서 앞으로 넘어지겠지. 선생님이 고등학교 다닐 때인데 잘못하면은 이 운동 관련 때문에 죽을 뻔한 적이 있어. 그때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플러프라는 빈과 있잖아. 그게 처음 나왔거든. 그래서 꼭 한 플러프 얘기를 했단 말이야. 네, 친구들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차에서 내려가고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다른 지역에서 하숙을 했거든. 그래갖고 가끔가다 주말에 집에 내려간다는데 집에 가는데 기차를 타고 그럼 기차에서 친구들 만날 거 아니야. 그럼 내기하는 거야. 야 여기서 가장 역으로 먼저 들어간 사람한테 콜라포 사기. 근데 옛날에는 요즘은 기차들이 모두 다 출발 전에 출입문이 잠긴 다음에 출발을 하거든. 중간에 열리지가 않아. 근데 옛날에는 내 맘대로 열 수가 있었거든. 열려진 채로 달리고 막 이랬어. 그러니까 문을 딱 열고 있다가 항상 뛰어내리는 자리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뛰어내려갖고 달려가는 거야. 뛰어내려. 거짓말 같아. 그래 빨리 들어가자. 거짓말 같은데 선생님이 그때 기록으로 100m 약 6초대 달렸던 거야. 와. 말이 안 되지. 말 되지. 내 힘으로 다닌 게 아니고 나는 운동 관성으로 다녔으니까. 그리고 기차가 원래는 브레이크를 여러 차례 밟거든. 기차 한 칸의 길이가 약 50m야. 두 칸이 100m 정도가 되거든. 근데 이 기관사가 브레이크를 제때 안 밟아가고 거의 두 칸만 세 칸이 플랫톤 밖으로 벗어났어. 그때 내가 뛴 거야. 해피뛰는. 그래갖고 약 속도가 20m/s 정도 될 때 뛰어내렸지. 넘어졌어요. 뛰어내려갖고 딱 뛰고 한 발짝을 딱 뛰면 몸이 저쪽에 가 있는 거야. 와. 이해해? 재밌겠다.
나는 수평 방향의 속도가 크지. 뛰기만 하면 그만큼 날아가. 그때 아찔한 게 그거야. 이 다리가 안 쫓아줄 거 아니야. 그냥 깔았을 거 아니야. 근데 거기가 플랫폼이 아스팔트로 돼 있었거든. 그 살이 다 묻어나는 거야. 병신 될 뻔했지. 그래갖고 10초 동안 후회를 어마무시하게 했어.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다시는 기차에서 뛰어타고 뛰어내리는 짓을 안 합니다. 콜라포 어떠셨어요? 먹었지. 맛있었어요? 아, 시원했어. 워낙 까칠해가. 또 이런 짓도 했어. 고등학교 때 베르누이 법칙에 대해서 알게 됐어. 베르누이 방정식이라는 게 유체 법칙인데, 유체 법칙인데 베르누이 법칙은 유체 압력 더하기 유체, 이것도 일종의 압력이야. 이것 더하기 2분의 1 로는 여기서 밀도야. 로 v 제곱이 일정하다라는 게 베르누이 법칙이야. 베르누이 방정식이야. 그런데 기차칸은 비슷하잖아, 그지? 같은 지표상이라면 이거는 없어. 이거와 이거의 비가 되는데 이런 일이 생겼어. 자, 속력이 빠르면 빠를수록 피가 어떻게 돼? 맞아요. 작아지겠지. 속력이 느리면 거짓. 커지게 돼. 압력이. 선생님이 했던 짓이 무슨 짓을 했냐? 이것도 폴라폰 얘기였어. 친구들이 물어본 거야. 이거 너 할 줄 알면은 폴라포 사줄게. 무슨 짓 했냐면 기차를 보면 여기 출문이 칸이 있잖아. 네. 이게 문이 열려 있어. 뛰어요. 그래갖고 기차가 달리고 있어. 달리고 있을 때 여기에서 여기로 바깥쪽으로 옮겨타기. 왜? 이때 사실 바깥쪽 공기는 멈춰있고 기차 공기가 가는 거지. 근데 상대적으로 기차 공기 보면 엄청나게 센 바람이 뒤로 불지. 이 안에 공기는 거의 멈춰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쪽은 속력, 유체 속력이 빠르니까 압력이 어때? 작지. 저기압. 이쪽은 고기야. 고기압이 형성돼. 그럼 바람은 어디에서 어디로 분다고? 몸에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성질이네 시험.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고 있게 됐어. 근데 올라갔어.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 압력이 바깥쪽 압력과 안쪽 압력의 차이에 있어. 내가 힘을 바깥쪽으로 받는 거야. 어떡해. 선생님 팔 힘이 몹시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안 올라가죠. 그 친구들한테 도움을 청했어. 야, 나 좀 잡아줘. 그래야 될 것 같아서 왠지. 근데 이 새끼들이 폴라포 때문에 안 잡아주는 거야. 근데 다행히 얼마 시간 지나지 않아서 기차가 커브길을 돌게 돼. 커브 돌 때는 옛날이기 때문에 속도를 많이 줄여. 그러니까 속력이 느려져서 어때? 바람의 속력도 느려졌고 압력이 높아져서 들어갈 수가 있었어. 그 다음부터 절대 기차가 달릴 때 칸과 이렇게 옮겨타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콜라포 얻어 드셨어요? 그렇지. 기차에서 참 별일 많이 겪었는데 배는 없지? 이거 자소서 쓰는 친구들 꽤 있을 거야. 옛날에 참 장난을 많이 쳤구나. 진짜 죽을 장난. 선생님이 마지막 장난친 게 대학교 3학년 때였던 것 같아. 무슨 장난쳤냐면 학교 근처에 담장이 엄청나게 길게 있는 곳이 있어. 거기서 뭘 했냐면 막 달려가. 벽 타고 달려가. 벽을 탄다. 벽 타고 다리로 막 벽 타고 막 달려가는 거야. 근데 그거를 보통 그냥 너네들은 난 3걸음은 뛸 거야. 근데 보통 4걸음은 뛸거든. 근데 그날 5걸음에 도전을 했어. 멋지게 성공했지. 착지를 했어. 내기가 없었는데. 착지를 하는데 앞불사 바닥에 패여 있었어. 보도블록이. 그래갖고 어떤 걸 봤냐면 선생님의 오른쪽 다리가 이쪽 면이 여기에 닿았어. 뭐? 우와. 다리가 180도 꺾였어. 아, 신기하다. 말도 안 돼. 딱 꺾이고 있는데 앞불사 부러졌다는 생각이 들 거 아니야. 부러진 것 같아. 그래서 잽싸게 신발 벗고 양말을 벗었어. 멀쩡해.
발가락 움직이니까 움직여. 그러더니 갑자기 발목 부분이 자라나는 거야. 눈에 보여 이게. 쫙 자라나. 그래서 안에서 핏줄이 터졌게 절반이 네. 핏물이 다리 그 피부 사이로 쭉 아래로 번져가 까만 게. 오. 이게 눈에 보여 그 자리에서. 오. 아 불쌍 떨어졌구나. 아니 진짜. 쩔뚝거리고 집에 와갖고 올라간 다음에 그때는 이제 의료보험 카드가 있어야 병원에 갈 수 있었거든. 선생님 어머니가 이제 지방에 계셔갖고 전화를 했지. 엄마 나 다리 부러진 것 같으니까 빨리 보험 카드 갖고 올라오세요. 그래갖고서는 병원 가서 엑스레이 찍고 의사 선생님한테 요즘은 꼭한 기부세 주잖아. 기부세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 야! 이런 거 갖고 기부세 그냥 가. 그래갖고 기부수도 안 하고 그냥 학교에 쩔뚝거리고 갔어. 저녁 때 전화하니까 부러지진 않고 인대가 늘어났대. 튼튼한 인대지? 그 상태에서 인대가 늘어났어. 다리뼈 부러지지도 않고. 요즘 같았으면 부러졌을 텐데. 요즘은 모르겠다. 선생님 나이 먹고 뼈가 진짜 잘 부서지는 것 같아. 손에만 지금 손만 한 5번 이상 부러진 것 같아. 가장 대표적인 거. 이 손가락. 이 손가락도 나중에 보니까 금이 간게 붙은 게 있대.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나중에 여기 부러졌었나 봐요 옛날에. 여기도 부러졌었나 봐요. 근데 여기도 부러졌고 여기도 부러졌었나 봐요. 여기는 지난번에 부러졌었거든. 아직도 아파. 근데 왜 부러졌냐면 요 손가락은 선생님 후배 중에 술만 먹으면 왜 길가에 가면 펀치 치는 거 있잖아. 아, 그걸 자꾸 치지 않는 후배가 있어. 펀치기예요? 학원 원장인데. 오락실? 그 길바닥에 세워져 있잖아. 아. 그래서 그걸 치재 선생님 거안 치거든. 왜? 대학교 1학년 때 부산에 놀러 갔다가 잘못 쳐가지고 손이 다 찢어졌어. 양쪽 손. 여기가 다. 왜 그러세요? 가죽이 되게 나쁜 가죽이야. 되게 나쁜 가죽인데 날이 춥잖아. 맨손으로 쳤더니 다 찢어진 거야. 딱 쳤더니 다 나갔네. 딱 쳤더니 다 나갔네. 그래서 양쪽 손을 다 찢어. 그리고 흉터 있어 아직도 여기. 어디요? 여기 다 흉터야 여기. 너무 피곤하신 거 아니야? 조금. 여기가 보면 상처가 있어. 되게 딱쟁이 크게 졌거든. 그래서 흉터가 있고, 그래갖고 부러졌어. 그 후배가 자꾸 치재. 나 안 쳐. 힘들어 죽겠어. 고장이 나서 자꾸 올라와. 후배가 치는데 7번인가 8번 쳐도 계속 올라와. 자기 힘드니까 한 번만 쳐달래. 그래갖고 딱 쳤는데 불쌍. 디딤발 쪽에 웅덩이가 있었어. 딱 몸이 뒤로 제껴지면서 손이 이렇게 안 가고 이렇게 간 거야. 그러더니 선생님과 수업하는데 뒤지게 힘들었어. 그 다음에 이쪽 손가락은 왜 부러졌냐면 선생님 눈 열 때 이렇게 손잡이 이렇게 안 잡고 보통 요거를 잡고 돌려서 빼거든. 그래갖고 유리가 없는 문을 당기는데 학생이 밀고 들어오는 거야 갑자기. 그러니까 손을 꺾였는데 부러졌어. 둘 다 기부스 안 해서 오른쪽 기부스 하면은 손 못하잖아. 그 다음에 이쪽 손은 다른 학원 가갖고 문대기다가 그 학생이 밀어갖고 여기 부러졌어. 지난번에 이 손가락은 겨울방학 때 아는 선생이 술 두 먹 자고 막 잡아 끌면서 이걸 꺾어가지고 부러졌어. 그 다음에 여기는 계단에 오다가 미끄러지면서 난간을 잡았는데 여기가 부러졌어. 갈비뼈 부러졌어. 많이. 갈비뼈 부러지면 힘들더라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수미가 열심히 안 해서 마음이 부러졌어. 그래갖고 최근에 많이 부러진데 장난하지 마. 장난하면 이렇게 부러집니다. 자, 앞으로 아무튼 넘어갑니다. 자, 선생님이 달려서 넘어지지 않는 것도 관성 때문이었고, 그지? 기체에서 떨어져 뒤집어낸 거는 베르니 법칙 때문에 그래. 그래서 물리 법칙을 한다면 이런 무모한 장난은 하면 안 되겠다. 당신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다음에 이제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어. 삽질하기.
흙을 떠서 삽으로 휘둘러. 삽을 버리진 않지. 삽을 잡고 있으면 흙이 계속 가르는 성질 때문에 날아가고 삽을 잡고 있고. 오케이? 또는 이런 거 있잖아. 가래삽이라고 하는 거 혹시 아니? 가래? 큰 공사 같은 옛날에 큰 공사 같은 거 할 때 삽에다가 양쪽에다가 밧줄을 달아. 그리고 한 사람이 푹 뜨면은 양쪽에서 당겨줘 같이. 흙을 빠르게 많이 처리할 때 그렇게 가래삽이라는 걸 했어. 세 사람이 삽 하나 가고 퍼냈어. 옛날에. 요즘 근데 가래삽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자, 그래서 이런 삽질하기도 흙이 관성 때문입니다. 또 어떤 게 운동 관성에 해당할까? 자, 망치 대가리 박기. 망치를 오랫동안 쓰다 보면 헐거워져. 그치? 망치 쇠뭉탱이가 있고 나무 손잡이가 있잖아. 오래 쓰다 보면 여기가 헐거워진단 말이야. 이때는 어떻게? 쳐요. 그렇지. 바닥에다 내리칩니다. 자, 그럼 얘는 내려오다가 멈추지. 쇠 뭉치는 계속 내려오려는 성질이 있어서 점점 기계에 박히게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후추통. 자, 설렁탕 먹을 때 후추를 톡톡톡 치면 툭툭 치면 같이 내려오다가 툭 멈추지. 그리고 후춧가루가 떨어지게 되지 구멍으로. 선생님이 옛날에 테러 당해갖고 설렁탕 국물을 거의 못 먹었어. 선생님 앞에 사용하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후추통 뚜껑을 연체로 놓은 거야. 아무 생각 없이 갖다가 탁 뻗는데 왕창 숟가락으로 다 떠냈는데 국물 거의 못 먹었어. 매워서. 조만간에 선생님 순댓국집 갖고 소금통에 테러할 거야. 딱 으짜 통쾌해. 자, 그래서 그것도 다녔는데 마스크 벗고 다닐 때 전철역에서 막 올라오는데 에스컬레이터로 막 올라오는데 갑자기 방구 냄새가 나는 거야. 방구 테러 당했어. 그건 꼭 복수를 꼭 해보고 싶은데 에스컬레이터 지나갈 때마다 방구가 안 나와. 나도 남한테 테러해야 돼. 자, 그래서 이런 후추통과 같은 것들이 운동관성에 예가 되겠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운동관성에 이런 얘들이 있고요. 자, 이번에는 제일법칙에 대한 고찰이라는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제일법칙에 대한 고찰이라는 얘기를 살펴볼게요. 자, 책 얘기로 한번 보겠습니다. 물체가 정지하고 있다고, 정지하고 있다고 하거나, 정지하고 있다고 하거나, 정지하고 있거나 운동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누가 관측했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지면에 정지하고 있는 물체는 지구의 중력과 지표로부터의 합력을 받아서 합력이 0이 되어 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지면이 관측자에게는 제일법칙이 성립하는 거지. 가속도 운동하고 있는 버스 안의 관측자에게는 이 돌은 뒤쪽으로 가속도 운동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게 된다. 자, 실제로 합력이 0이지만 가속도 운동하는 것으로 보이게 되는 제일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운동이란 어떤 기준점을 기준으로 관측하느냐에 따라 상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관측자에게는 멈춰있지만 어떤 관측자에게는 움직일 수 있고 어떤 관측자에게는 등속도로 운동한다고 볼 수 있지만 어떤 관측자에게는 가속도로 운동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자, 즉 관측자 A가 보아서 제일법칙이 성립하더라도 A에 대해 가속도 운동하는 B가 보면 성립하지 않게 된다. 자, 이때 A 관측계를 우리는 관성 기준 틀 또는 관성계 이런 표현을 쓰고 가속 운동하는 기준 틀을 가속 기준 틀
또는 비관성 기준 틀이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이 비관성 기준 틀은 나중에 볼 것이고 관성 기준 틀은 잠시 후에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러니 A에 대해 등속 변동하고 있는 C가 보게 되면 자, 역시 제일법칙이 성립한다. A 또는 C와 같이 제일법칙이 성립하는 관측자를 관성기준계라고 한다. 자, 지구는 태양 주위를 공전하며 가속도 운동을 하고 또 자전축을 중심으로 자전 운동을 하고 있으므로 엄밀하게 관성계는 아니지만 국소적으로 보면 지구 표면 위에 운동하는 물체에 대해서 근사적으로 관성계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 얘기를 자 이런 표현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는 지표면을 기준으로 하는 기준 틀이야. 이쪽 방향이 x 방향을 또 y 방향이라고 얘는 움직이지 않는 기준 틀이라고 하자. 지표면이야. 오케이? 장군하고 이렇게 그 앞쪽에 지나가는 버스가 있어. 자, 이 기준 틀의 원점을 뭐라고 할 때, 자, 버스가 있었는데 이 버스는 지금 시간이 0일 때 이런 기준 틀상에 일치하고 있어. 오케이? 5와 5 프라임이 일치하고 있는 상태야. 그런데 이 버스는 u라는 속도로 x 방향으로 운동을 하고 있어. 잠시 뒤에 보면, 자, 여기 조그마한 기준 틀이 움직였겠지, 그지? 프라임이 붙은 기준 틀이 움직였어요. 이렇게. 자, 이때 이 기준계 안에 물체가 있었거든. 떠 있는 거 보니까 파리가, 그지? 그래서 P라고 썼어. 파리가 있었어. 이 파리를 빨간 좌표에서 보면 위치가 어떤 위치에 있는 거지? x 프라임의 위치에 있는 거지. 그리고 5에서 5 프라임까지, 5 프라임이거든. 5에서 5 프라임까지 이 거리가 얼마가 되는 거니? 중속도 운동하니까 UT라는 거리가 되겠지. 그렇다면 5점에서 볼 때 이 파리의 위치는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해? 여기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걸 X라고 하자. 자,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는가? X는 누구 더하기 누구야? X 프라임 더하기 UT가 되겠지. 맞아? X 프라임 더하기 UT야. 이 거리 더하기 이 거리가 되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변화량을 보자. 델타 X는 델타 X 프라임 더하기 U 곱하기 델타 T가 됐어. 양쪽을 델타 T로 나눠보면 델타 T분의 델타 X는 델타 T분의 델타 X 프라임 더하기 U가 된 거지. 이건 뭐야? 속도에 대한 정의잖아, 그치? 바깥쪽에서 보는 물체의 속도야. 그래서 얘를 V라고 할게. 얘는 움직이는 좌표계에서 보는 물체의 속도지. V 프라임이라고 할 때 더하기 U야. 식을 바꿔보면 얘는 V 프라임이라는 녀석은 V 마이너스 U가 되는데 이게 혹시 상대 속도라는 거 보이니? 상대 속도. 움직이는 좌표에서 보는 물체의 속도지. 움직이는 좌표에서 보는 물체의 속도야. 그거는 물체의 속도 빼기 관측자의 속도가 되는 거지. 이해해? 그래서 이게 상대 속도다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어. 얘를 또 변화량을 이야기해 보자. 이거 다시 잠깐 크게 쉬는 시간에 잠깐 껐다 켜. 자, 얘는 변화량이 델타 V. 자, 이라는 값은 델타 U, 델타 V 프라임 더하기 델타 U가 돼야 되는데 등속도로 움직이잖아. 그러면 속도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얘는 안 변하는데. 오케이? 자, 이걸 델타 T로 나눠보면 델타 T분의 델타 V는 델타 T분의 델타 V 프라임이야. 이건 뭐지? 가속도지. 바깥쪽 좌표에서 보는 물체가 많은 힘이야. 이것이 바로 뭐가 되니? A 프라임이 되는 거지. 자, 여기다 M을 곱하게 되면 F라고 하는 녀석은 F 프라임이 되는 거야. 안쪽 좌표계에서 힘이 있다면 바깥 좌표계에도 똑같은 힘이 있어야 되고, 만약에 힘이 0이라면 양쪽 모두 다 힘이 0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자, 밖의 좌표든 안의 좌표든 같은 형태로 힘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좌표계를 무슨 계? 관성 기준계.
또는 관성 기준 틀이라고 불러요. 반면에 가속도 운동하면은 가속좌표계 또는 비관성 기준 틀이라고 해. 그거는 뒤쪽에서 나중에 살펴보게 될 거야. 아마 다음 시간쯤에 관성력을 얘기할 때 해주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고 힘의 단위는 우리 여러 가지 힘에서 했었어, 그렇지? 힘의 단위는 어떤 단위 썼니? SI 단위라는 말을 썼었는데 기억하십니까? 국제 단위계라고 얘기했었지. 국제 단위계라고 했었어. 그래서 얘는 뉴턴이라는 단위를 썼던 거 기억해야 될 거야. 1뉴턴은 질량이 1kg의 물체에게 작용하여 1m/s 제곱의 가속도를 갖게 하는 힘이지. 따라서 1뉴턴은 뭐라고 썼니? 1kg/m/s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었고요. 얘 새끼 단위는 이 SI 단위 우리는 MKS 단위라고 해서 썼거든, 그치? M이 뭐였어? M? 맨 뭐였지? 미터. 자, 그 다음에 K는 킬로그램, S는 세컨. 자, 그리고 이거의 새끼 단위는 뭐? CGS 단위라는 말을 썼거든. 센티미터, 그럼 세크. 그때는 힘의 단위는 다인이라는 단위가 있었어. 뉴턴의 새끼 단위인데 많이는 안 쓸 거라고 했었어. 자, 그래서 1단위는 뉴턴의 새끼 단위로 10의 마이너스 5승 뉴턴이 된다. 10만 분의 1 뉴턴이다. 자, 그 다음에 중력 단위라는 게 있었어. 중력 단위는 뭐가 있었니? 킬로그램 포스, 킬로그램 힘이 있었지. 그래서 1kg 힘은 얼마가 돼? 9.8 뉴턴이 되는데 보통 10뉴턴으로 놓고 계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관성 법칙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관성 법칙을 마지막으로 식으로 정리해드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물체에 작용한 힘이 0이라면 힘이 작용하지 않는 거야. 또는 작용해도 합력이 0이 되는 경우지. 이렇게 되는 경우라면 처음에 속도가 0이었던 물체는 계속해서 속도가 0이야. 정지한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고, 속도가 일정하게 움직이는 물체는 등속도 운동한 물체지 계속해서 그 속도로 일정하게 운동하려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운동체의 법칙, 관성 법칙이라고 합니다. 얘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 설명해 드리겠지만 운동체의 법칙하고 비슷해. 왜? 우리 운동체의 법칙 아까 식 보니까 F는 뭐라고 썼니? MA라고 썼잖아. 근데 F가 0이면 A도 뭐가 돼? 0. 그럼 속도 변화가 있어 없어? 없다는 얘기야. 위에 식이네. 그렇다면 제1법칙은 제2법칙의 특별한 예가 되기는 하지만 이거는 운동에 대한 특성을 얘기하는 거고, 제1법칙은 어떤 의미? 관성이라는 물체의 성질을 이야기하게 되거든. 이 관성이라는 게 우리 쉽게 구분해 줄 수가 있어. 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질량이라는 것이 있지. 질량이 바로 관성의 척도가 됩니다. 오케이?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크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아까 그 기차 브레이크 한번 잘못 밟았더니 100m 넘게 밀려가 버렸다라고 했지. 질량이 클수록 이렇게 속도 변화를 일으키기 어려워. 반면에 장난감 자동차 같은 거 가다가 힘 살짝만 작용해도 딱딱딱 멈춰버리지. 질량이 작을수록 속도 변화가 어때? 커요. 속도 변화가 크게 나타나긴 하겠지만 속도 변화를 시켜도 어때? 저항력이 적다는 얘기야. 쉽게 움직이고 쉽게 멈출 수가 있다는 얘기야. 관성이 작다는 뜻이야.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운동 제2법칙에 관한 얘기를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배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마지막 당부 아까 해드린 당부 다시 드리는데 중학교 교과과정 이걸 여러 번 들어가면서 다 정리해놔. 두세 번 봐야지 2학기 때 잘 정리할 수 있을 거야.